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과 지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시면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사항,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 시부터 계속 요건을 유지하셔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시고,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 기간 3년이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인증과 지정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정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그리고 부처 다 각가지 부처, 산림청, 여성가족부 이런 정부 부처에 따라서 지정하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요건상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4번과 5번 요건을 아예 예비 사회적 기업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2번과 3번 요건, 그 영업활동 요건과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도 인증 사회적 기업에 비교하면 굉장히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과 부처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리되어 있는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부처별 신청 시기가 부처 이름 아래에 적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작년 2021년 기준으로 공고 일정을 적어둔 것이고, 매년 공고 일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각 부처별 공고 일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각 부처의 고유 사업과 관련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기 때문에 부처의 고유 사업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특수한 형태로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이라고 예비사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예비 창업팀만 이 고용노동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청하고 싶으시면 육성사업을 먼저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인증 지정 과정을 살펴보시면 먼저 법인을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법인을 운영 중에 예비 사회적 기업 경우에는 5가지, 인증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7가지 요건을 충족하시고 3개월 또는 6개월, 예비 같은 경우 3개월, 인증은 6개월의 실적을 가지고 심사 서류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인증이나 지정이 결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그리고 각 부처나 서울시장 이름의 지정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를 살펴보시면 먼저 인증 계획 공고가 나오게 되고, 사실 사회적 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고에 대해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만큼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업 사전 상담을 권역별 지원 기관을 통해서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고 심사를 고용노동부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 같이 현장 실사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심사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형과 부처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 있으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정 계획 공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 과정에서도 서울 권역의 통합지원기관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자치구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사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울시 이름으로 지정서가 교부되게 됩니다. 부처형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건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각 부처에서 심사를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여부를 가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정서도 개별 부처에서 교부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형태입니다. 조직 형태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셔야 되는데요. 이 조직 형태 예시로 아래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은 개인 사업자나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민간 단체로는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인증 신청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유급근로자 고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증사회적 기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준이 완화된 형태지만 그거의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인증 심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가 꼭 한 명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근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근로자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그런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보시면 사회적 기업 신청 전월말 기준으로 한 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셔야 되고,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에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균 6개월 평균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신 거는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고용조정이라 함은 경영상의 해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는 괜찮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업이 누군가를 해고한 이력이 6개월 이내에 있다. 그러면 인증 신청은 그 기간 안에는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인데요. 이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같은 경우는 유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시고,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셔야 되고요.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서 규정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 요건인데요. 전체 서비스 제공 대상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제공하는 대상에 대해서 증빙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서 연계해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는 이런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서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의 전체에서 취약계층의 비율을 계산해서 실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혼합형인데요. 혼합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그 두 가지를 모두 하면서 각각 20% 이상이고, 실적 인정의 기준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공헌형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중에서 가, 나, 다 유형이 있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 지역의 의제나 지역의 특산물,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는 서류들이 객관적으로 정의가 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문 기사라든지, 지역 사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개정된 조례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실적 인정 기준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그리고 그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비율이 20% 이상, 이게 가 유형이고요. 그리고 나 유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사회 문제에 대한 그런 정의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 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40%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출하실 때 매입이나 매출에 대한 증빙을 모두 제출하시기 때문에 그 제출하신 매출이나 매입 증빙에 대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업 내용의 비율이 전체 비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형인데요. 이 다형 같은 경우도 유형에 맞게 지금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한 전체 수입이나 지출의 40% 이상이셔야 되는 거를
회계 서류나 어떤 사업 계약서, 협약서, 사업 보고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빙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창의력 신형 유형인데요. 기타 창의력 신형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 밖에 기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증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증빙 자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활동의 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다양하게 제출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사결정 구조는 보시면 최소 이사회 주식회사 기준으로 이사회가 최소 3인 이상 대표이사 그리고 근로자가 참여하고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까지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상법상 회사나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등은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둘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인 이하의 협동조합만 그러하고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임원과 직원의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는 따로 의사결정 조직을 만들어서 의사결정 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운영할 때 조합원이나 운영할 때 조직하는 것을 그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업으로서의 활동도 충분히 심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이 둘 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셔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번 돈이 우리가 지출한 노무비의 절반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출한 노무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저희가 기업으로서 운영하는 최소의 영업 활동 실적을 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관의 필수사항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요건에 대한 부분을 기업의 정관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이 우리 기업의 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관에 이런 요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설립 목적, 우리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의사결정 구조도 명시를 하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 수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사자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4가지 요건을 정관이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정관은 반영하셔야 되는 조항들이 샘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조직 형태별로 정관 샘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드신 정관을 꼭 공증을 하신 상태에서 제출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정관이 불필요한 법인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은 정부 부처에서 인가나 승인하는 부처에서 이 정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증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그 승인 허가증을 같이 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의 재투자 요건인데요. 상법상 회사 등의 법인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관상에도 명시를 하고 실제로 사용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은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분 가능한 이익은 단기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우리가 배분 가능한 이익이 영업이익을 다 에서 판가비다 이런 거 다 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순이익을 얘기하는데요. 이 순이익에서 3분의 2 이상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용 기준 같은 경우,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같은 경우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지역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을 더 키워야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사회적 목적 사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상법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소유에 따라서 배당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배당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에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걸 최대한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류 준비 시에 이제 정관 이렇게 예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정관 같은 게 거의 우리 기업의 정관이 그대로 반영돼야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장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인증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은 연 2회에 사업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 보고에서는 인증 요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업 성과가 어땠는지, 고용 성과가 어땠는지 모두 다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연 1회 사업 보고를 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회적 기업이 되시게 되면 일단 직접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접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그리고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 지원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판로나 이런 경영 컨설팅 그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처럼 우리가 신규 채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신규 채용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지원비 사업, 이거는 우리가 경영상에 필요한 특이한 전문 인력이 있을 때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 마케팅 아니면 기술 개발, 신사업 개발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개발비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직접 지원, 재정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정이나 인증을 받으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지원 사업은 개별적으로 사업 공고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으시거나 인증을 받게 되시면 이 사업 공고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신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심사는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로는 간접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도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사업이라면, 이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 그리고 공공구매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우선 구매 제도, 그리고 법인세 같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을 제공하는 세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일단 재정 지원 자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보다 요건이 명확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에서 몇 가지 요건이 완화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재정 지원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재정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적 제한으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권역별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거나 염두에 두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